이명철과 함께하는 TMF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많은 게 좀 개편이 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그만큼 이명철과 제가 호흡이 잘 맞기 때문이다. 뭐 시너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흡이 맞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덕을 많이 보죠. 순주 아나운서님의 진행 덕에 제가 이제 대답을 하면서, 사실 근데 이 대답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진행이거든요. 근데 순주 아나운서님 덕을 제가 많이 보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갑자기 소식이 들렸어요. 네. 드디어 토트넘이, 이거 드디어란 말 써도 되는 건가요? 국내 팬분들의 대부분의 여론은 드디어라는 말이 맞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현지 팬들은 경질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현지는 좀 의견이 갈린다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드디어 토트넘을 떠나게 됐고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게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감독이 오게 될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왜 경질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까 해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현지 팬들의 의견은 좀 반반인데, 왜냐하면 그래도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지 않았냐. 왜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든 것도 대단한 영예고, 우리 국내 팬분들도 토트넘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 꽤 계시지만 현지 팬분들은 그보다 더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한 30년, 40년 보신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해외에서 보는 시선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더 뭔가 경질을 아쉬워하는 시선들이 공존을 하는데, 네.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쵸. 그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지난 시즌에 리그 17위의 성적, 사실 선은 넘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리그 17위, 76, 77 시즌 이후 최악의 리그 성적 22패.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좀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단도 유로파리그 우승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쭉 계산을 해보면 리그 순위가 17위로 떨어지면서 뭐 스폰서와의 계약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런 재정적인 타격이 유로파 우승을 하면서 얻게 된 상금 뭐 수익보다도 더 크다 라는 계산이 섰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로 인해서 결국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줬던 리그에서의 부진한 성적에 책임을 추궁하고 성과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감독 경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기다렸어요? 왜 경질을 이러면서 소위 지금 방금 마음의 소리가 지금 나왔죠 방금. 그 손 한번 다시 이렇게 이거 다시 받치면서 넣어줘야 돼. 감독 경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투펀치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알기 힘든 사람이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정말 알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매번 똑같은 경기, 매번 똑같은 경기 내용. 저희가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고 토트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TMF 주제를 선정할 때 토트넘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축구 유튜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많이 똑같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욕해야 되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내용도 똑같고 네. 뭐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 팀을 우리가 분석하고 방송하는 입장에서 너무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런 굉장히 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토트넘과 관련해서 새 감독은 어떨까? 새 감독이 데려오는 선수는 어떨까? 네네. 새 감독의 전술은 어떨까? 네네. 새 감독이 또 어떤 그 초반에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얘기할 수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얘기할 수 있고, 추후에 언급되는 감독은 포스테코글루보다는 좀 더 유연한 감독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얘기거리가 많아지죠. 그럼 결국에는 이명철이라는 사람은 결국 뭐 이렇게 감독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이슈가 만들어져서 방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딱 하나 좀 변화가 있긴 해야 돼요. 그리고 부진한 게 제일 커요. 성적 부진이 제일 크고 너무 뭔가 그에 있어서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다. 우리가 이게 한 시즌만 그런 모습이 이어졌으면 좀 감독을 기다려줘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텐데, 네네. 냉정히 말하면 이런 문제가 반복된 게 한 시즌 반이라고 봐야 돼요. 네. 첫 시즌 때도 전반기 때 매우 잘했다가 그 패턴이 읽히고 나서부터 후반기는 한계를 그냥 고스란히 드러냈거든요. 저는 한 시즌 반 동안 팬들도 기다림을 오랫동안 가졌기 때문에 인내하다 못해 이제 사실 지칠 법도 하죠. 그래서 경질을 기다리신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현지는 좀 다른 게, 그리고 선수들도 좀 아쉬워하는 선수들도 있었고, 네. 굉장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인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또 포스팅을 하기도 했죠. 선수들의 이 라커룸 내에서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이야기들을 네네. 하더라고요. 막 그 선수들과의 개개인의 관계는 충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형성을 했던 것 같고, 팀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 중에서는 경질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다,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도 나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도 분노,
뭔가 아쉽다 뭐 그런 얘기들까지 지금 다양하게 반응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토마스 프랑크라는 감독인데 어떤 사람이죠? 일단 지금 이 브랜포드를 오랫동안 이끌면서 팀의 승격과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모두 해냈던 감독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고, 프랑크 감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포스테코글루의 1순위 타겟, 후임으로 1순위 타겟이다. 저희가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지금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네. 오죽하면 브랜포드가 새로운 감독을 구하고 있대요. 이 얘기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후임 감독으로 가장 1순위 물망에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올라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토트넘의 이 기술이사인 요한 랑 기술이사와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이전에 덴마크 리그 팀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프랑크와 요한 랑 이 기술이사의 친분 때문에 요한 랑 기술이사가 좀 강하게 프랑크 감독의 선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일단 나오고 있고요. 프랑크 감독 본인도 지금 토트넘과의 대화에 긍정적이고, 브랜포드도 프랑크 감독이 선택을 한다면 그 길을 막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확률 자체는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 이면철 위원이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팬들 입장과 비슷한 거 맞죠? 그렇죠. 아무래도 새로운 시대를 좀 열 수 있다는 점, 뭔가 그동안 너무 알기 쉬웠던 포스테코글루 감독만의 방법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변화할 수 있다는 점,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랜포드를 이끌고 오랫동안 성과를 안정적으로 내왔다는 점에서 팬들도 분명 토마스 프랑크 감독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시선이 현재로서는 분명 많은 게 사실이고요. 프랑크 감독은 다른 것보다도 전술적으로 유연한 편이에요. 네. 백4를 쓰기도 하고 백5를 쓰기도 하고, 상대에 따라서 수비 라인을 아예 내려서 미칠 수위를 펼치다가도 어쩔 때는 강한 압박으로 맞서면서 공격적으로 팀을 운영하기도 하고, 경기마다 유연한 전술을 쓰기 때문에 전술이 경직돼 있었던 포스테코글루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오면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세트피스인데, 볼이 멈춰 있는 상황, 코너킥, 프리킥, 스로인과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했던 게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브랜포드의 특징이거든요. 이 감독이 리그 내 다른 상대팀 팬들에게도 대체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인터뷰를 상당히 잘하거든요. 경기를 지고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인터뷰를 좀 많이 해왔었고, 선수단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뭔가 선수단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끔 하는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감독에 대해서는 좀 알겠는데, 네. 토트넘에 왔을 때 이제 이 감독이 토트넘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단 전술적인 특징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포스테코글루와는 대조적으로 전술적인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고요. 쓰는 포메이션은 백포 기반의 4-3-3, 4-5-1이나 아니면 3-4-3과 같은 포메이션을 다양하게 유연하게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공격 스타일은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템포가 아주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롱패스를 전방에 뿌리면서까지도 굉장히 빠른 공수 전환을 요구하는 감독이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고요. 대체적으로 공격의 방향이 좀 중앙 집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의 선수들을 많이 배치를 시키는 편인데, 3-4-2-1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명의 미드필더에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안쪽으로 좁혀진 2명의 윙포워드,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이 주로 중앙의 라인을 형성하면서 박스로 이 2명의 선수들, 위쪽에 2명의 선수들이 침투를 하면 그만큼 박스 안의 숫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앙에 많은 인원을 배치시켜서 중앙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로 인해서 박스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는 것이 토마스 프랑크 감독 전술의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비 스타일은 리버풀을 상대했던 지난 시즌의 경기는 정말 미칠 수비를 짜임새 있게 보여줘서 수비와 미드필더의 컴팩트한 간격, 이거 진짜 뚫기 어렵겠다. 결국은 리버풀은 누네스가 그걸 뚫긴 했지만, 뚫기 어려운 좁은 간격을 형성하는 수비도 강팀을 상대로 여러 차례 보여줬었고요. 평소에는 맨투맨 압박, 1대1 압박을 통해서 상대에게 한 명씩 달라붙는 강도 높은 압박을 구사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비 스타일은 그때그때 유연하게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접근을 하는 편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환 플레이, 결국은 롱패스를 또 전략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 성공률이 낮을지언정 과감한 롱패스를 빠르게 보내서 공격의 템포를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그런 경기 운영이 또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지도하는 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많은 팬분들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빅6 같은 강팀을 맡은 감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 감독의 전술을 보면 악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 굉장히 잘
세련돼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그러면서 언더독 같은 스타일로 많이 플레이를 했었는데 그쵸. 그런 게 또 토트넘에 와서는 어떻게 될지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비슷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빅리그 경험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물론 있죠. 네. 포스테코글루는 아예 빅리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반대로 프리미어리그 내에서의 검증이 끝났다라는 점은 프랑크 감독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긴 할 겁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트넘과 같은 큰 규모의 팀을 운영하는 것은 일단 본인으로서는 여전히 좀 경험이 전무한 사실이고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데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토트넘이 했죠. 문제는 그 경험이 없습니다. 유럽 클럽 대항전을 병행하는 데 어떤 난이도, 특히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비중 있는 대회를 병행해야 되는 어떤 난이도를 얼마나 프랑크 감독이 슬기롭게 헤쳐나갈지는 정말 뚜껑을 열기 전까진 알 수 없는 점이죠. 생각보다 많은 감독이 챔스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곤 하거든요. 그렇죠. 프랑크 감독도 그런 위험 요소가 있고 브랜포드에서는 역시 도전자의 입장에서 좀 더 열세인 위치에서 더 우세인 팀을 꺾는 그런 대단한 맞춤 전술을 보여줬지만 토트넘을 이끌 때는 역시 잡을 만한 팀을 잡고 가야 될 때, 그럴 때 본인의 지도 능력, 전술 능력이 얼마나 잘 발현될지에 대해서 변수가 좀 남아있어요. 환경 자체, 위치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좀 변수가 되겠고, 그리고 역시 우려사항으로 꼽아야 되는 몇 가지 요소는 사실 프랑크 감독도 감독인데 구단에 대한 우려 요소가 있습니다. 네네. 현재 팬들도 사실 감독보다도 레비 회장과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좀 많이 표하곤 하거든요. 레비 회장이 이번에도 예산을 적게 쓰는 것 아니냐. 물론 요즘에는 사실 선수 영입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긴 했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돈을 적게 써서 거기서 우려의 포인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쓰는데 영입의 방향성이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단의 방향성, 선택에 대한 이 약간의 아쉬움을 토트넘 팬들이 많이 표하곤 하죠. 이거는 감독을 교체하고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 우려점이기 때문에 팬분들이 가장 구단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우려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토트넘에서의 어떤 감독직에 대한 압박감, 그걸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어떻게 새로운 구단 이 수뇌부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을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어떻게 좀 잘 극복해낼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요소는 뭐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만큼 좀 굉장히 크게 확정이 될 것 같다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이번 시즌 그 토트넘이 보여줬던 그 행보가 그렇게 유럽 빼고는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좀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새로운 방향을 토트넘도 추구하고 있다는 거고, 현지 보도에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이 리더십, 그러니까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가 좀 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소통을 많이 하는, 매력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선수들에 대한 접근법을 취하는 편이고, 좀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형성한 것은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장점이다. 대체적으로 이제 선수에게 뭔가 따끔한 질책을 하기보다는 주로 격려를 좀 해주는 편이었고, 인터뷰도 그래서 보면은 좀 나쁜 얘기보다는 주로 네네. 좀 감싸거나 옹호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선수와의 소통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또 브랜포드의 팀 예산을 보면 역시 한정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팀의 합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장점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와서 아마 팬분들은 그래도 프랑크 감독의 이런 이전 팀에서의 성과들, 해왔던 과정들을 좀 매력적으로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TF에서 토트넘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요즘에 좀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설문 같은 거. 여러분들도 토마스 프랑크가 오는 거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